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우리 부천 웰다임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첫 시간으로 우리 부천 웰다임을 창립하시고 또 이제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송계순 원장님께서 첫 강의를 이렇게 참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강의로 이제 들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구별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뜨겁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년 들어서 처음 강좌를 시작하면서 먼저 인사드리고 싶으네요. 1년에 더욱 건강 이름 다 이른다 그러니까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2019년에는 좋은 일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왕을 즐겁게 했던 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왕과 그 다음에 종이라든가 이런 관계 이런 속에서 광대라는 한 사람은 누구 하는 사람이 장구도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뭐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왕을 늘 즐겁게 해드렸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광대가 그만 왕의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 광대는 마땅히 처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처형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왕은 참 안타깝잖아요. 자기를 늘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처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좀 법이니까 처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처형을 할까? 왕은 뭐 똑같은 백성들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걸 처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처형을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광대에게서 물었다 그러죠. 야, 내가 너를 참 안타깝다. 네가 오늘 법 문제 했으니 어떡하니? 법에 따라서 너를 처단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많은 이제 뭐랄까요, 요즘으로만 참모들이 이렇게 하고 요즘으로 장관들이 모인데서 이제 그 왕이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처형을 받기를 원하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그 광대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참 안타깝잖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저걸 사면을 할 수도 있고 국법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광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으니 예, 임금님 마땅히 제가 처벌을 받아야죠.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저를 기왕에 죽게 하시려고 그러면 제명해 죽게 해주십시오. 제명해 죽게 해달라. 그래서 왕이 그 간청을 하니까 모든 정말 요즘으로만 장관들과 앞에서 선포를 했던 거니까 그의 청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선처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 주제를 삼은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제를 뭐 하다 보니까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 그 다음에 중년, 장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노인이 되고 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인생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병과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전문적인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연구원을 개설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든 주제가 뭐 다 웰다인에 갖다 붙이면 웰다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오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노인병과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데 강좌의 요점은 그겁니다. 노인병과 노화 현상, 나아서 늙어서 호불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노인병의 종류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고 나는 과연 노인병에 들려있는가 과연 그 특성이 뭔지를 이렇게 서로 나누면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인병의 치료는 어떻게 했냐 노후는 이여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예. 노인은 결코 늙은 그 나이는 결코 여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째로 노인병이란 뭐냐? 노인병이라는 노년기에 생겨서 몸을 눕게 하는 모든 질병은 다 노인병에 속한다 이 말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치매, 중풍 같은 병은 노인에게 주로 생기는 병이지만 이건 노인병이라고 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노인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인병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이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치매라든가 중풍병 같은 것은 특별히 그 노인들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병이라고 정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노인병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제가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정립한 걸 보면은 75세 이상의 고령에 기운이 없고 식사를 잘 못하며 그 다음에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기는 질병을 갖다가 뭐라고요? 노인병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이라도 치료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치료를 해도. 그러고 합병증이 생기기가 쉬워. 다른 병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러기가 쉽더라 이 말이죠. 그러고 앓고 일어나면 더 쇠약해져. 이런 것들을 갖고서 우리가 노인병이나 이렇게 정의를 나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노화현상과 노인병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노화현상하고 노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나서부터 노인이 돼가지고 허리가 부자 할 때까지 나이가 들수록 노화현상이 심할수록 노인병에 걸릴 가능성은 당연히 어떨까요? 높죠.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화현상을 노인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가씨는 나이가 이태리의 유명한 영화배우였습니다. 영화배우였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여기 보니까 다그난이라고 그랬어요. 앞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다 다그난이라고 이렇게 이름인데 이 여자가 영화배우로 아주 날렸답니다. 이태리에서. 그래서 그때 당대에 상당히 유명한 그런 그 영화배우였었는데 이 영화배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는데 사진사에서 비트문하는 겁니다. 간절히 청원을 합니다. 사진하고 하는 말이 내 얼굴에 주름을 하나도 뭘 고치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나오게 좀 해달라. 그렇게 그 사진사하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 얼굴에 주름 하나하나가 10년, 20년 걸려서 만들어진 그것을 또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사진을 찍게 되면 되게 뭐합니까? 뭐 그리기도 하고, 뭐 눈썹도 만들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왜 찬바람이 나와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주름 하나가 얼마나 저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주름을 갖다가 없애거나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래요. 그래서 노화 현상과 노인을 구별은 없지만 같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건 아름답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다. 얼굴에다 뭐 잔도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쁘게 하려고 그러지만 그보다도 더 이쁜 게 뭐냐.
늙은 모습 그대로, 주름 그대로, 그것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얼굴이 늙어지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예. 누구도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간적으로 아무리 갖다 발라하는 분들 오히려 더. 예. 그래서 어쨌든 노화 현상과 노인병은 뭐 그게 그거지만은 그래도 구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노화 현상과 노인병은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기 마련이고 늙으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기 지금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나무에 지금 사람이 있어요, 그죠? 수다이 말세. 저는 몇 사람인지 내가 세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크게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네,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노화 현상과 노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노화 현상이 이것이 먼저 노화 현상을 하고 보면 눈이 침침해져서 잘 안 보이게 돼요. 이건 왼쪽, 오른쪽 이 같은 얼굴이지만은 젊은 시절과 늙어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귀도 잘 안 들려. 귀도. 그리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잘 빠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많아지며 심장박동도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져요. 내가 만약에 이런 걸 겪고 있다라고 하면, 내 몸의 증세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어떻게 벗을 삼아야 돼요. 노화 현상이라고 해서 벗을 삼아야 돼요. 친구 삼아야 돼요. 친구를 삼아야 돼요. 아까 시작할 때 그 영상으로 보신 그 노래 들으셨죠? 그거 한번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분 손을 꼭 잡으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놓인 제자,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세 분이면 세 분이 손 잡으시면 좋겠네요. 세 분이, 두 분이면 두 분이 손 잡고, 자, 앞에 놓인 세상이 따라서 하세요. 앞에 놓인 세상이 아무리 힘겨운 길이더라도 나는 당신들의 당신 두 분일 때는 들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분일 때는 여러분이 계실 때는 들로 하고, 그래서 난 당신들과 두려운 미래를 함께 걸어갔으면 좋아요. 우리들이 함께이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울 게 없을 것만 같아요. 당신들의 힘이 붙이면 내 양쪽 어깨를 빌려드릴 터이니 언제든 기대도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슬픔이 찾아오면 내 등을 빌려드릴게요. 언제든 얼굴을 묻고 마음껏 눈물을 흘려도 좋아요. 대신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보지 말자고요. 이제 우리에겐 내일만 있을 뿐이요.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가는 길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땐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당신들이 뒤처지면 내가 언제까지고 기다려드릴게요. 앞서가면 부지런히 따라가 드릴게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지면 나를 베개 삼아 잠시 쉬어도 좋아요. 하지만 내게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곁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줄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함께 갑시다. 꼭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함께 갑시다. 당신들이여, 당신들의 꿈을 소중하게는 생각하지만 내가 대신 이루어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에게 그저 좋은 친구일 뿐입니다. 나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자신에게 전부를 걸어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옆에 손을 잡고 한 생을 정말 더장 아까 그 노래가 바로 이 가사거든요. 여기 저 자막에 뜨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생을 살면서 이제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누구도 모르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삶을 서로 이렇게 가까이 지나시면서 살면 아마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압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노화 현상이 다가오는 이러한 우리의 삶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폐 기능이 약해져서 숨이 잘 바쁘고 근육이 가늘어지면서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뼈도 약해져서 잘 부러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며 기억력이 줄어드는 현상 등등으로 우리 노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은 병일까요? 병이 아닐까요? 자 보세요. 여기 어느 거 계세요? 왼쪽은 O, 오른쪽은 X. 그렇다면 노화 현상은 병이 아니다. 예. 노화 현상은 자연히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라고? 즐기시라 이거죠. 즐기시라 이거죠.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고쳐지지도 않거든. 그거 하는 만큼 뭐가 돼요? 피곤해져요. 힘들어지고 돈 쓰게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노화 현상은 결코 우리가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맞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노인병과 노화 현상 구분을 기준이 뭐냐 그러면 뭐가 기준이냐? 노화 현상하고 노인병이라고는 어떻게 구분을 하겠냐 이 거죠. 무엇을 가지고 하겠냐. 그래서 첫째는 치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노화 현상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노인병은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인병은 치료를 하면 완치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회복은 되거지만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서 보세요 그거는. 그리고 노화 현상은 치료를 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좀 새김을 또 새긴다든가 다짐한다든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노인병과 노화 현상의 구분의 기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발생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노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너무 빨리 생긴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노인병의 가능성이 많다. 이거 갖다가 뭐라 그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병적 노화 현상이라. 노화 현상이다. 예, 그런 경우는 특별히 노화 현상이기 노화 현상이 병적인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옛날에는 5, 60대부터 노화 현상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대부분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옛날 분들과 비교했을 때 얼굴이 다 어떨까요? 나이가 젊어 보여요. 저 같은 사람 보고도 말이죠. 나이가 그냥 저는 예상치도 못하는 나이를 갖다 댄다고요. 제가 금년에 몇 살 같아요? 여러분 몇이긴 어떠세요? 65세요. 67? 65세요. 하여튼 제가요 어디 가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절더러 나이를 갖다가 10살 미만으로 그냥 막 봐줘요. 그런데 너무 고마운 거죠. 저도 감사하고. 제가 뭐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은 자랑거리는 아니지만은 제가 뭐 기왕의 말을 꺼내서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금년 80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진 않아. 그렇게 보진 않아. 그래서 옛날에는 5, 60세만 돼도 노화 현상이 사실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만 돼도 됐어요. 환갑만 돼도 그냥 뭐 잔치 베풀어 드리고 그랬잖아요. 요즘 환갑 잔치는 거의 안 한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또박또박 얻어먹었더니 해먹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바뀌니까 요즘에는 70세 이상 중반 전후로 보고 있다는. 그런데 그보다 젊은 나이 생활이 불편할 정도 노화 현상이라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 하면 무언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젊은이한테. 예. 그리고 노인병과 노화 현상 구분 기준 세 번째는 뭐냐? 발병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병이 생길 때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노화 현상은 서서히 조금씩 진행이 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노인병은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제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 엊그제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근데 죽었어. 이런 그 소식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을 예측 못한 거죠. 누구도. 그 사람 뭐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 제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벌써 이미 떠난 친구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쨌든 며칠 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멀쩡할 때는 말이에요. 멀쩡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고 느려지거나 정신이 회졌다면 치료해야 되는 노인병이 생겼다는 하나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전문의들이 찾아가야 했어요. 병원을. 그래서 노인병의 종류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백내장. 이건 뭐 여기 아마 백내장 수술 안 하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뭐야.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백내장 수술, 녹내장도 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치매와 난청, 그 다음에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이런 질환들이 참 우리 노인병 종류에 으뜸되는 거죠. 거의 아마 노인병이 백내장에다가 치매야 물론 이제 요즘은 아주 많아요. 아주 참 옛날보다도 상당히 좀 심해지는데 난청 뭐가 도대체 안 들려? 이거 식사를 먹었던가 뭐 치면 저는요 제일 여기서 무서운 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세요? 어느 거에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치매가 되는. 사람 치매는 못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골다공증. 이거 참 특별히 여자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노인병의 종류에는 전립선, 그래서 비대증, 요실금, 이들 질환은 노년기들만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인병의 종류의 전립선이라든가 우리 선배님 한 분이 꼭 화장실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실 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요실금 때문에 자꾸 흘러.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저도 그걸 봐서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 소변 보러 갈 때 내가 화장실 가져가서 잔뇨가 약간 나오잖아요. 그러면 팬티를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우리가 뭐 다른 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요. 이게
노화현상이 생기니까 노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분들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생기면서 심해지는 병들을 노인 특유질환이라고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건 노인들에게 특별한 거니까 노년기 이전에 생긴 질병이지만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만성병이라서 진단이 많이 되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흔한 질환은 뭐예요?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암 이런 등등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분이나 아마 이런 걸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전혀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 두 가지, 어떤 사람은 세 가지, 네 가지씩 이렇게 아마 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또 치료를 받으시고 이러실 텐데 어쨌든 흔한 노인병의 종류는 뭐냐 그러면 특히 이런 병들이 오래 계속되면서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어떤 병이냐 그건 합병증이 많은 질병들을 보면 노년기에 잘 생기는 병은 방광염 이 옆에 이런 이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방광염 그 다음에 폐렴 그 다음에 대상포진 대상포진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저희 집 식구가 이 대상포진이 때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거든요. 2006년도인가 돼요. 근데 발병 초기에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말이죠. 그러다가 아주 큰 코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생겼다 하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 치료부터 받아야 돼. 저는 그때 우리 집 식구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저도 몰랐거든요. 대상포진인지 뭔지를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 뭘 하던 간이 티벳에다 교회를 세우게 됐었거든요. 티벳에다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보니까 티벳을 가서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 티벳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해발보다 얼마예요? 라사라와는 3,600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얼마예요? 2,700이잖아. 거기보다는 1,000m가 높아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딱 내리면 벌써 호흡부터 시켜요. 네, 심호흡을. 근데 호흡을 해서 내쉬는 거나 들이쉬는 거나 한 2분을 해라는 거죠. 쫙 내뿜고 그냥 마음껏 들여 마시고 이래도 그 정도로 아주 고지되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지붕이라 하잖아요. 티벳에 갔더랬어요. 티벳에 갔으니까 자연히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산소 2통씩이나 마시고 이게 대상포진지도 모르고 그러는 바람에 그게 악화돼가지고 그냥 온 몸이 그냥 말이죠. 아주 지금까지도 고생해. 그러다니까 통원 치료 받다 보니까 통증 클리닉에 가서 통원 치료를 혼자서 갔다 오다가 쓰러져가지고 또 다른 허리가 그냥 12번째인가 뭐 척추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조금 많이 나가가지고 뒤에 와서 앉아있거든요. 어쨌든 노인들에게 제가 보니까 아주 대상포진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아마 이미 겪으신 분들 계시죠? 겪으신 분들 안 계세요? 난 대상포진 안 걸렸어 하시는 분 계세요? 조심하세요. 하여튼 걸렸다. 그건 얼른 그 의사가 근데 의사가 잘 판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들도 만약에 의사가 정확한 진단만 내려줬으면 안 갔죠. 근데 그게 분명치 못했어. 그때만 해도 초기니까 2000년대 전반전 초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무섭게 생각하는 게 대상포진 하도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불면증, 우울증, 신경통, 골절, 뇌경색, 만성폐쇄성 질폐질환, 뭐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전해질환 이런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많게 되면 다 겪게 되는. 예. 본연이 감이 중에 죄송한데요. 예. 이게 자체가 이게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지금 옆에 큰 홀 지금 따뜻하게 데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다시 하셔야 되는데 햇빛도 이강이는 다 해놨어요. 이강이는 끝나고 하시더니 추우신가요? 예, 추우시다고 그러시는데 괜찮으세요? 끝나고 끝나고 하실까요? 네, 그러세요. 춥다. 네, 아유
연초부터 그냥 뜨뜻한 데다 모시질 못해요. 이게 뭔 또, 네. 그래요. 그 고장이 났구나. 그래요. 자, 이런 질환들은 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질환들이죠. 이런 것들은 미리 하여튼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게 잘 됩니까? 어쨌든 노인병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노년기에 흔한 질환과 노인 특유 질환의 두 가지가 섞이기 때문에 아까 특유 질환이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여러 가지 질병이 섞여 동시에 발병이 돼. 왜 그러면 몸이 쇠약해지니까 자연히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완치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제가 이 당뇨약을 먹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서 의사가 그랬죠. 나 이거 괜찮아서 안 먹어도 되게. 그걸 잡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 딴에는 괜찮기 때문에 안 먹겠다니까 맨날 그거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먹겠다니까 그걸 먹으니까 괜찮은 거지 안 먹으면 더 하다는 거예요. 괜히 어쩔 수 없더라고요. 뭐 어쩔 수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노화 현상과 함께 발병되는 증상이 애매해. 진단이 곤란하고. 진단이 곤란하고. 넷째는 발병 시 일상생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 걷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휘휘 돌리고 말이죠. 뭔가 머리가 찌하고 말이죠.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먹기는 또 그런 화장실 가기 이런 것들이랑. 그래서 치료를 받아도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아무리 완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완치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노인병의 대표적인 증상 또 하나는 노화가 많이 진행된 시기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서로 다른 병이 생겨도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그게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거죠. 폐렴도 우울증도 마찬가지요. 뼈가 부러져도 가벼운 뇌경색이 생겨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뭐래? 노인병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뭐가 없어요? 기운이 없고 또 뭐가 있어요? 어지럼증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집 식구도 가끔 잠깐 어지럽다고 그러는데 이런 증세들을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짚어보시면서 나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주의사항이 뭔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걷기가 불편해지고 잘 넘어져. 근데 넘어지기만 하는 치명타입니다.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은 넘어졌다 하면 말이죠. 어디가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이거 고치시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소변의 진입. 소변을 봤는데도 잠깐 완전히 깨끗이 못해. 그리고 식욕을 잃고 밥을 잘 못 먹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헛소리를 하게 되고요. 전신이 아파서 끙끙 앓아요. 뭐 여자분들은 끙끙 앓면서도 오래 사신다는데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아플 때가 많아. 남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째서 만사가 귀찮아서 집안에서만 지내. 이와 같은 증상들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노인병의 예방과 치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 방법은 뭐냐? 좋은 영양, 규칙적인 운동.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 건강을 관리해서 제가 권하고 싶다면 제가 하는 건 그겁니다. 530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530 운동이 뭐냐? 일주일이
일요일 7일이잖아요. 그래서 5일 이상 30분 이상 걸으라는 겁니다. 그게 530 운동이거든요. 전 그거를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저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은 제가 한 바퀴 쭉 돌면 아주 동네가 좋아요. 아주 그 내천이 가다 둘레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한 바퀴 돌면 한 30분 딱 되는데 그래서 530 운동을 권고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 같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그 다음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이게 저는 아주 뭐 할 수만 있으면 눈 뜨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 뜨면 이거 하거든요. 이게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이 손이라는 데는 뭐예요? 전신에다 연결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전신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들어놓아서 하는 게 이제 다리, 발을 이렇게 이것을 그저 하고 일어나면 조금 이제 몸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벌떡 일어나다 보면 어때요? 자칫하면 쓰러지거나 그러면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각각 요즘은 뭐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좋은 방법이 많으니까 자기 자기 개성과 맞는 거 이런 거 한 가지를 꼭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언제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걸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한 뭐 일주일이나 한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이래 돼가지고는 별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끝까지 그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그걸 잠깐 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노인병 주치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여러분들 뭐 병원에 다니시지만 이제 자기와 가장 많이 상대하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심장 질환인데 맨날 병원에 가면 그분 이제 가잖아요. 많이 이제 아주 그 정기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자기에게 대해서 건강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어놓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기 건강을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항상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 다음에 매일 새끼 채소와 함께 고기나 생선, 우유, 달걀 같은 이게 뭐는 조건 전 보니까 잘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잘 먹으면 그게 뭐가 좋다라죠? 어디 편식을 잠깐 해가지고 뭐 고기가 나빠 그래서 채소만 먹어가지고 물론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음식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잘 먹는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거 이게 좀 속된 얘기가 되는 거라도요 그게 건강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뭐 생선, 우유, 뭐 달걀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만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뭐 생활이 어려운데 뭐 달걀 뭐 이렇게 또 우유지 뭐 이런 거 다 어쨌든 운동은 다리 근력을 튼튼하게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걷기, 수영등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 것이 건강관리에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뭐 이론적으로 이거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예. 그래서 주일에 4일 이상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병의 예방과 치료. 치매 예방은 특별히 뭐 책 읽기라든가 여러분들은 책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는데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권씩을 꼭 책을 우리가 가서 메멘토물 이런 데서 발표를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쓰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새롭게 배우기, 취미생활하기 이런 것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나이가 많을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 친구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래서
다른 친구와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그러는 게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노인병 중증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 진찰을 받아라. 그래야 합병증이 발병되기 전에. 예. 그 다음에 노후는 여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결코. 예, 덤으로 사는. 이제 그만 편안히 죽음을 기다린다? 아니래요, 아니라 말이에요. 새롭게 즐거움과 보람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변하고 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노인을 젊은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노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위에서 교육, 경제 활동을 끝내고 편안히 쉬던 옛날과는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흔들는 자 너가 앉아가지고 햇볕이다 쬐면서 흔들흔들 그건 옛날 얘기라 이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물론 여기 계신 분도 어느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은 아니고. 각자가 다 나름대로 70이면 80이면 80, 60이면 60 그때 나름대로 뭔가 깨닫는 게 있어서 새롭게 늘 자신의 삶을 엮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분 앞에서 자랑스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나이 70이 됐을 때 읽었던 글 가운데 아주 참 저를 삶을 바꿔놨던 것이 있는데 그게 95세 할아버지의 그 학원 공부거든요. 전 70에 은퇴를 하면서 그 글을 읽고서 제 생의 시작이다. 이래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 80엔 뭐냐? 80에는 제가 새롭게 이번 잔치를 하면서 다짐하는 게 뭐냐? 소크라테스 가르침이거든요. 과손 가르침. 그게 뭐예요? 그 과손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면 보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플라톤을 빌어서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이세요. 인생이 뭡니까? 라고 소크라테스가 물어보니까 이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넌지시 대답하기를 뭐라 했어요? 제자들을 이끌고 과손 앞에 갔어요. 과손 앞에 가서 펼쳐진 그 과손에 사과나무, 배나무에서 이게 뭔 나무냐? 사과나무, 배나무. 이게 뭐냐? 과손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가 입구야. 입구인데 출근 저쪽이거든. 그러면서 일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저쪽으로 나와. 근데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뭐든 과일 하나 가장 싫어하는 것을 따가지고 나와라 그랬더니 가장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뛰어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가자마자 사과 딴 사람이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배를 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중간에 딴 사람 어떤 사람은 저 출구쯤 나가가지고 딴 사람이 나오는 사람마다 뭐라 그래 제자들이 선생님 제게 다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주세요. 다시 한 번만 달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말이에요. 저는 사과를 이걸 땄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눈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 따가지고 지나면서 보더니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말이에요. 그 또 한 친구는 또 그래. 자기는 입구에서 따지라고 저 출구에 나오다가 땄는데 이걸 땄습니다. 말이에요. 이거 지나고는 이제 이거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이거 따가면서 나왔어요. 그래. 그게 바로 인생이야. 그게 바로 인생이야.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네가 다시 기회를 준다 그러면 좋은 거 딸 수 있겠냐 못 따겠냐. 그러니까 뭐라 할까? 자신 있습니다. 따겠습니다 이게야.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 내가 가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던 거는 내가 사과를 어디서 땄던 거 어디 가서 또 뭐 배를 땄던 거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뒤돌아본다라고 하는 그것은 제 삶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 제가 드리려고 제가 쓴 책도 뒤돌아본 생애라는 책을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제가 느낄 때는 결코 누구는 여생이 아니야.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시발점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새롭게 즐거움을
찾아야 될 것이고 보람을 찾아야 될 것이고 가치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노년의 삶이 아니겠나. 노인 한 사람은 뭘 알아요? 경찰서보다 낫다래요. 뭐 도서관이라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요즘은 일할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뭐 평생 학습센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학습센터는 일평생 배우고 근데 그것만 연구해가 하는 데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어쨌든 인생의 한 주기에서 교육, 경제 활동을 끝내고 편안한 쉬는 새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흔들리다 앉아가지고 햇볕을 쬐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현실에서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뭐 시간적으로나 주어진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태어나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노년의 삶이 아니겠냐. 그게 노화 현상을 좀 더 지연시킬 수 있어요. 저는 가지고 보니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제 삶의 모델이 되는 분이 누군가 김영석 교수님이거든요. 김영석 교수님 100살이잖아요. 100살. 금년 100살이 되셨는데 100살에도 그 양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98세 때를 살겠다. 98세 때의 삶을 살겠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니 98세 되는 해에 자기가 가장 책을 2권을 썼고 600여회 강의를 다녔다는 겁니다. 강의를.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쓴 저 글을 보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아니 100살에 말이죠. 100살에 저는 앞으로도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삶의 모델이에요. 그러시면서도 얼마나 건강하시잖아요. 우리도 한번 모셨잖아요. 저쪽 방에서 모셔가지고 하실 때 한 90분 강의하시는데도 뭐 딱 서가지고 말이에요. 끄장끄장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늙었다 나는 이제 그만이야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건 옛날 얘기라 이게 그런 건 옛날 얘기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현 시점이 그래서 시간은 언제가 중요해? 과거도 내 시간이 아니고 미래도 아직 내 시간이 아니야. 다만 주어진 시간 지금이 뭐예요? 가장 값진 시간이잖아요. 오늘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같이 함께 첫 해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이 강의에 다른 거 뭐 다 없어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노화 현상과 노인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데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웰다잉 문화연구원입니다만 웰다잉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게 잘 죽는 거 아닙니까? 자, 노후는 여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해. 제 나름대로 좌우명이 뭐냐? 희망이 달아날 적 용기마저 잃어먹지 말아라. 제가 그거 생각하고 사는 언제나 어디 가서라도 희망이 없어. 그럴 때 나는 용기마저 잃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과거에 연연하고 체면에 얽매이고 그런 걸림돌을 용기 있게 벗어나야 돼. 아이고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거 아무리 얘기하면 요즘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두 번째는 눈높이를 한 단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눈높이를 과거에 장관이 뭐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저기 그 외교청산부 장관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뭐예요? 이거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주 소미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내가 얼굴을 알아보니까 뭐 외교통상부 장관을 했으니까 그래도 좀 얼굴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은 날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눈높이를 한 단계. 일본 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 사람들 뭐예요? 장관 된 사람 다 뭐합니까? 청소하고 있잖아요. 쓰레기 줍고 있고 말이죠. 눈높이를 낮춘다는 거. 남에게 보여 자랑스러워 또 실속 있는 그런 일을 찾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는
이러한 욕심은 이제 버릴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어렵게 얻은 값진 노인의 지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피차간에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저나 함께 나누는 여러분께서 이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귀한 시간을 만들어간다고 하면 이 강의는 어느 것보다도 값지게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난 시간이 없어, 뭐 돈이 없어, 뭐 없다고 자꾸 그래요. 없는 것을 잊고 초월하라. 돈도 시간도 없는 것을 한탄해봤자 초라해질 뿐이야. 괜히 뭐 누가 동정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말이죠. 너무 귀중한 것들이 그런 걸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영화 보신 데 그런 거 보신 분 있나요? 음내라고 하는 영화. 음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 죽고서는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환생이 돼서 왔어요. 근데 환생이 돼서 왔을 때 그 삶의 현장을 보니까 그 하나하나 어느 것도 귀하지 않은 것더라고요. 어쨌든 몸이 건강하다면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모르신다면 아직도 그는 뭐예요? 철없는 사람이다. 나이가 몇 살이든 자진해서 은퇴를 했건 세월에 밀려 여기까지 왔건 나머지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여성이 아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 이거지. 노년 여성이 아니라 새로운 제2의 인생이다.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삶이라는 생각으로 산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한결 마음이 새롭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어쨌든 나는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이 사람은요 이창렬 씨가 쓴 책인데요. 김경신이라고는 여인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인이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는 시작.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분이 나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변이 하네요. 몸은 굉장히 무겁고요. 하나님이 또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웃으시네요. 하나님이 내 것을 따라주시네요. 하나님의 나를 믿겨요. 저는 왜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저는 이렇게 세상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마지막 운명의 순간 이창렬 씨가 쓴 그림도 책인데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해요. 이제 세상을 끝나면서 이렇게 많은 분이 나를 살아가고 계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변이 환하네요. 아마 제가 볼 때 천국에 들려버린 순간이 아닌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9년 첫 강좌에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러한 마지막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